자, 다음으로 감각렌즈 포토크로믹 렌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감각렌즈 포토크로믹 렌즈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렌즈였었죠. 특성이 굉장히 뚜렷한 렌즈였었는데, 이 감각렌즈라는 이 렌즈는 햇빛을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햇빛을 받으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외선에 노출이 됐었을 때 자외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색의 농도가 진하게 됩니다. 다크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들어왔다. 실내로 왔다라는 얘기는 자외선이 이제 차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런 표현보다는 자외선이 있는 경우와 자외선이 없는 그런 제한된 경우로 보시면 되는데, 자외선 양이 적어졌다 그랬을 때 색 농도가 옅어지는 패딩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렌즈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광 투과율에 따라서 이 자외선의 투과율에 따라서 색의 농담이 왔다 갔다 가역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렌즈를 감각 렌즈라고 합니다. 감광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 렌즈고요. 다른 말로 이제 조각 렌즈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포토크로믹 렌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회사가 코닝사다 보니 코닝 렌즈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변색 렌즈라는 이제 이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렌즈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자외선, 그리고 최근에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이제 단파장에도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감각렌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외선 및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단파장에 이렇게 노출이 됐었을 때 그 양만큼에 따라서 그것과 비례해서 색상이 짙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단파장의 어떤 광량이 줄어들면 색이 다시금 맑아지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렌즈 같은 경우에는 딱 굉장히 이제 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시력이 안 좋은데 시력 보정용 안경과 또 이제 그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가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 그죠? 그 렌즈를 왔다 갔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 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광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농도가 진하면 사실 좀 요것 역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눈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부심을 발생시키는 파장 자체가 단파장이잖아요. 그래서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안경원에서 이런 감각 렌즈를 판매를 할 때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편리성의 이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눈에 있어서의 어떤 그 눈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자동적으로 눈부심을 딱 이게 제어를 해준다, 눈부심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선택하신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감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투명할 때도 어느 정도의 색깔을 머금고 있었었는데 한 15에서 15% 정도 색을 머금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투명한 건 아니지만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색을 머금고 있고요. 투명해졌었을 때. 그리고 최대로 했었을 때는 이제 초기에 한 70% 정도의 멸각률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80에서 85% 정도까지도 농도가 진해집니다. 훨씬 더 이제 색의 이제 농도의 변화는 그 폭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좋은 감각 렌즈라고 했었을 때는 투명해져야 됐을 그런 이제 시력 보정용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투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더 투명하게, 그리고 뭐 자외선에 노출이 됐다, 눈부심이 많이 있는 환경에 이제 나가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진하기의 농도가 최대한도로 진해질 수 있는 열각률이 이제 최대한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렌즈가 좋은 감각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감각렌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단파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런 데 많이 노출이 될수록 이제 농도가 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영향을 받는 게 있죠. 온도였어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온도는 낮아야지 더욱더 진하게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눈부심이 많은 그런 환경을 여름철에 어떤 해변을 떠올리시기가 쉬운데, 감각렌즈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욱더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감각성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겨울철 스키장을 떠올려 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감각렌즈의 이 색상 농도 변화는 단파장의 강량과 더불어서 주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더 착색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착색이 가장 유효한 파장대는 내가 지금 이 감각렌즈를 만들 때 사용한 이 할로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유리 감각렌즈 같은 경우에 유리 감각렌즈에 들어가는 이제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뭐 염화은이나 브로마은이나 요오드화은 요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재료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회색과 갈색 요 두 가지의 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염화은이나 브로마은이나 다 이제 단파장이나 가시광선 영역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착색이 되긴 하지만, 사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파장의 광이 많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색상이 더욱더 빨리 그리고 진하게 변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감각렌즈의 어떤 기능이 이제 효과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겨울철에 고산지대 같이 자외선 양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온도가 낮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효과를 잘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광량에 따라서 착색이 되고 그리고 다시 탈색이 되고 하는 이 작용 자체를 광호 변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호 변성 작용이 있는 이 감각렌즈의 경우에는 안경 하나로 선글라스랑 시력 교정용의 안경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크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렌즈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각렌즈를 만드는 제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렌즈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각렌즈 제조하는 방법 역시 현재 플라스틱 렌즈에 주로 사용하는 코팅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만, 기존에 사용됐었던 유리 감각렌즈를 만드는 제법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 렌즈로 만드는 방법, 이때 사용되는 재료 이런 것들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유리 렌즈로 감각렌즈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는 애초에 유리 렌즈를 만들 때 유리에 사용되는 재료들과 함께 이 감각 물질을 같이 넣어서 용융시켜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용융할 때 넣어주게 되는 감각 물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염화은, 그리고 브로마은, 요오드아은 요 세 가지 할로겐 화합물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염화은을 넣었을 때는 착색이 됐었을 때 회색으로 착색이 되고요. 그리고 브로마은이나 요오드안을 넣어서 감각렌즈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갈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감각렌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색이랑 갈색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플라스틱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감각 물질을 개발을 해서 뭐 녹색이나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는 회색, 갈색이고 현재에도 그 조금 컬러감이 다양한 그런 감각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트랜지션사 외에는 뭐 한두 곳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컬러를, 감각성이 있는 컬러를 만들기는 좀 힘들어서 금액도 굉장히 좀 비싸고 만드는 것도 잘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주는 갈색과 회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 감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유리로 만들 때는 이제 용융 제조법이잖아요. 용융을 시켜가지고 내부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다 보니, 저희가 착색할 때도 살펴봤지만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뭐 렌즈의 두께가 마이너스 렌즈는 중심부가 좀 얇고 주변부가 두꺼운 이런 형태고, 플러스 렌즈는 상대적으로 중심부가 두껍고 주변부가 얇은 이런 형태다 보니 감각물질 역시 이렇게 두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더 진하게 이렇게 착색이 나타나는, 그래서 한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색의 농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각 렌즈 자체가 영구적인 렌즈가 아니에요. 강강성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능의 떨어짐의 의미는 처음에는 굉장히 투명했다가 자외선을 받았을 때 아주 진해졌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 때는 투명해졌었을 때도 어느 정도 색깔을 또 머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하게 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처음만큼 그렇게 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제 자외선의 온도에 반응하는 그것 자체가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한 2, 3년 정도를 이제 그 사용의 이제 최대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지나면 이 렌즈가 자외선을 받지 않더라도 뭔가 색깔을 누렇게 이렇게 띄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유리 감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할로겐 화합물을 렌즈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고, 화합물의 형태로 있을 때는 투명하다가 자외선이 조사됐었을 때 이것이 결정 형태로 이렇게 석출이 되면서 감각의 어떤 그 성질을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또 자외선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금 화합물의 형태로 다시 돌아갔다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결정으로 석출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감각성을 띠게 되는 형태가 유리 감각 렌즈입니다. 자, 반면에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감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감각 물질을 유리에서처럼 렌즈 자체에다 혼입시켜 가지고 용융시키는 방식도 있고, 최근에는 좀 더 이 반응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표면에다가 코팅하는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코팅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재료는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이 재료를 사용을 했었을 때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그런 에서의 어떤 그 강강성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에 사용하게 된 유기 염료용 강강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받지 않고 있었을 때의 화학 구조하고 자외선을 받게 됐었을 때 화학 구조의 형태가 구조적인 형태가 약간 뒤틀리면서 바뀌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결정을 석출되고 이런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물질 자체의 형태 자체가 약간 뒤틀리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죠? 뭐 아까처럼 유리처럼 이런 식으로 화합물로 됐다가 결정으로 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모습만 이게 위치만 바꿔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빠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체형과 표면에 코팅하는 코팅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코팅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체형처럼 렌즈의 두께에 따른 어떤 농도 차이나 이런 건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의 농도 차이 없이 균일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코팅 방식은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감각성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상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구성이 약하다라든지 흠이 생겼을 때 감각성이 이제 떨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각 렌즈 같은 경우 빨리빨리 바뀌는 게 굉장히 큰 주요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코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감각렌즈의 제조법과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감각렌즈의 제조법 차이와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비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광호 변성작용이라 하면 이제 자외선이나 혹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단파장 영역에 노출이 됐었을 때,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 착색이 되는 다크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외선이 없거나 혹은 적외선에 노출이 됐었을 때, 장파장, 이제 온도가 높은 이런 파장대에 노출이 됐었을 때 탈색이 되는, 패딩이 되는 이런 작용 자체를 광호 변성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렌즈가 감각 렌즈인데요. 감각 렌즈를 만드는 제조 방법에 있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유리가 인산 알루미늄계 유리, 분규산계 유리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반응성이 굉장히 큰 할로게나, 은, 브로마, 은, 요오드화, 은,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을 용융시켜가지고 재질 내부에 넣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만들게 됐었을 때 만들어진 이 형태가 투명할 때는 화합물의 형태로, 그리고 자외선을 받았을 때는 결정의 형태로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강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리 렌즈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렌즈 두께에 따라서 색의 농도가 다를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렌즈인데도 중심부, 주변부 어떤 농도가 다를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양쪽에 그 도수 차이가 있는 렌즈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안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그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유리 렌즈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렌즈,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렌즈에 있어서 감각 렌즈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플라스틱 감각 렌즈는 염료 계통의 유기화합물을 넣어가지고 감각성을 띠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넣어진 염료 계통의 감각 물질 같은 경우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제 화학적 구조가 뒤틀리거나 이런 식의 이제 위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이 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플라스틱 감각 렌즈 역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일체형은 앞서 유리 렌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렌즈 내부에다가 이 물질들을 첨가시켜 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대부분 코팅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팅 방식이 훨씬 더 이 강강되는 이런 반응 자체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감각 렌즈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더 좋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렌즈 두께에 따라서 어떤 색이 착색되는 게 다르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기는 하나, 이제 만약에 스크래치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플라스틱은 스크래치에 약한데, 스크래치가 났었을 때 강강성이 저하되거나 아예 상실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코팅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처럼 그런 이제 그 효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그 주기도 조금 더 짧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감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안경 렌즈에 있어서 이렇게 자외선을 받았을 때 자외선에 의해서 착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이 충분히 얘가 받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AR 코팅, 반사 방지막 코팅을 해버리게 되면 이 반사 방지막 코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갖다가 흡수를 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죠? 자외선을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 코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외선을 갖다가 제대로 감각 성에 있는 이제 요 부분까지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각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AR 코팅 같은 경우에는 반사를 줄여가지고 선명하게 보기 위한 코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코팅이긴 하지만 요 렌즈의 특성상 자외선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제대로 강강성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AR 코팅을 하되 어디에다가만 하느냐, 내가 외부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 후면에다가 AR 코팅을 하게 됩니다. 전면에 하면은 이제 강강 렌즈의 어떤 그 착색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강강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에 예민해서 눈부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좋겠다. 뭐 구체적인 예로 백내장 수술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라식 라섹 수술의 어떤 부작용으로 눈부심이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동공 크기가 좀 크다, 평균적인 동공 사이즈보다 크거나 홍채 색깔이 굉장히 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눈부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권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착색과 탈색이 왔다 갔다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착색 반응은 이제 370 나노메타, 요 정도 이제 자외선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착색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다. 요 파장대가 착색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파장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색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양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적외선이 노출됐었을 때, 그때 탈색과 탈색이 일어나는데 600나노메타 이상의 그죠? 장파장 영역대, 그리고 적외선의 열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적외선의 노출이 많이 되거나 또 습도의 영향도 조금 받는데, 습도가 높은 경우에 탈색, 퇴색이 더 원활하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강강렌즈 같은 경우에는 딱 착색되고 이제 퇴색되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착색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고 퇴색되는 시간이 훨씬 느려요. 이게 조금 불편 사항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조금 좋은 질의 강강렌즈는 30초 이내에 착색이 충분히 됩니다. 원하는 만큼 되는데, 조금 뭐 안 좋은 거나 유리렌즈 같은 경우에는 열 의존도가 낮다 보니까 1에서 3분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 요거랑 비교했었을 때 탈색, 퇴색되는 시간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조금 천천히 빠지는데, 조금 좋은 렌즈는 1분에서 길게는 3분 이내면 빠지고요. 조금 퀄리티가 안 좋다, 유리 렌즈 같이 의존도가 낮다라고 하면 5에서 7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강강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량이 많고 혹은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단파장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기온이 낮을 때 가장 착색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철 해변, 겨울철 스키장 이런 곳에서 착색이 가장 잘 일어날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여름철 해변에 착색이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라고 하면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의 착색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착색이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착색이 되고 탈색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실 때 미리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렌즈랑 유리 렌즈랑 딱 비교해 보게 되면 당연히 플라스틱이 열 의존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적인 부분만 딱 비교를 했었을 때도 플라스틱이 더 이제 감광 기능이 더 빠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는 방식 자체도 요즘에 코팅 방식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이 착색되고 탈색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강강렌즈 같은 경우에 AR 코팅을 하게 되면은 자외선을 차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착색이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서, 강강렌즈 같은 경우에 AR 코팅을 하되 후면에다가만 AR 코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광 기능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앞서 설명드린 건데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보기 좋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보다 유리 렌즈가 이제 착색이 되고 탈색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감광되는 범위는 이제 종래에는 10%요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5%. 요즘에는 5%까지도 투명하게끔
굉장히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최대 했었을 땐 85%. 요거보다 더 진하게는 이제 하지 않는데 선글라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더 진해지면은 사물이 인자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선글라스 착색 렌즈도 최대 85%로 이제 그 농도 열광률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살펴본 감각렌즈 관련한 퀴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각렌즈 기능이 가장 활발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환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감각렌즈가 착색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탈색되는 데 있어 영향을 받는 게 자외선하고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자 그리고 온도였잖아요. 자외선 양이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더 착색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겨울철 스키장, 겨울철 해변,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서 자외선이 많은 그런 환경이 가장 감각 기능이 활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렌즈가 적합한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몇 가지 예가 있겠죠. 저 역시 사실은 이제 라식 수술한 지 한 20년 넘었는데 눈부심이 너무너무 심해요. 눈부심이 심하고 사실 또 홍채색도 굉장히 연하다 보니까 눈부심이 이제 굉장히 심하거든요. 낮에는 사실 눈을 잘 못 뜨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굳이 선글라스를 바꿔 쓰지 않아도 이제 안경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절로 이제 착색이 되면은 훨씬 이 눈부심에 대해서 제가 밖에 나갔을 때도 굉장히 눈부시다 이런 느낌 안 받고 편하게 시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뭐 홍채색이 연하고 뭐 라식 수술 후라든지 아니면은 질환에 의해서 눈부심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명을 호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부심이 심하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한 후에도 이제 눈부심이 심하고 또 나이 드시게 되면은 눈물막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눈부심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렌즈는 권해주시기 좋아요. 너무나 실용적이고 눈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각렌즈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니죠. 뭐 무슨 렌즈든 간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기능 자체가 과학적으로나 특히 이게 감각렌즈는 넣어진 감각 물질 자체가 약간 승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과 같은 기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사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2, 3년 정도로 보고 있고 뭐 굳이 깨끗하게 썼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썼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과 같은 감각 기능 자체는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효과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최대 2, 3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각 렌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